다가구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가구 투자는 아파트 투자 대비 상당히 매력적인 겁니다. 아파트 투자는 뭐예요? 사놓고 기다려야 돼. 물 떠놓고 기다려서 올라가 주세요. 내 아파트 좀 올라가 주세요. 개발 좀 해주세요. 주변에 역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치형 투자가 진행돼야겠죠. 하지만 다가구 투자는 뭡니까? 토지와 건물을 내가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임대소득과 내 주거와 토지의 가치 상승분까지 전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추후에는 부수고 디벨롭을 통해 새로운 가치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구분 한 개 호실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전부 소유하기 때문에 다양한 출구 전략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죠. 다가구 투자를 근데 왜 다들 못하세요? 왜 생각 안 하십니까? 아파트 대비해서 다가구는 비싸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 다가구는 말도 안 되게 비쌀 거야. 몇십억 할 거야. 심지어 몇백억 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아무도 투자 못 하시는 겁니다. 수도권 지역, 저 오늘 갔다 온 데 있거든요. 수원인데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복 2차선 도로를 끼고 있고요. 코너 잡고 있어요. 주택수만 5개가 들어갔습니다. 지하 2개 호실, 1층 2개 호실, 2층 1개 호실 주인 세대. 건물 면적이 70평대였어요. 얼마일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후창님이 5억, 경매천자님이 7억. 통상 요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10억, 9억 많이 나오네요. 그죠? 제일 적게 부르신 분이 후창님이 5억, 가장 많이 부르시는 분이 수가모하님이 20억. 요렇게 5억과 20억을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나왔냐면 주변에 빌라 전세, 빌라 한 개 호실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 2억대에 나왔습니다. 2억대에 그 다가구 건물을 전부 소유할 수 있다고요. 전부. 요즘에 법인 사업자도 다 대출 나옵니다. 주택 소유해도 다 대출 나와요. 2억대에 소유할 수 있고 월세 구성만 10%가 넘어요. 전세 구성하면 4억대입니다. 풀피가 그냥 되죠. 그리고 주변에 상가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서 1층 같은 경우는 상가로 만들어버리고 리모델링을 통해 상가주택으로 변신할 수도 있어.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들이 막대하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솔직하게 우리 멘티분들이나 다른 분들 말씀드리는 게 빌라나 아파트 이런 구분 호실보다 토지를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는 다가구 건물을 최대한 많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도 제가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잘 만들어가서 다가구 투자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지금 무주택자다. 근데 월세를 거주 중에 있다. 그리고 여유자금이 한 1억 5천 정도 있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현 상태라면 나만의 살 집을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지금이 약 5년 전, 10년 전의 시세로 바뀌어 있어요. 굉장히 다운되고 거품이 줄어든 상태에서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박앤세일 구간이죠. 거기다가 경매로 산다면 주변 매매가가 아닌 전세가 밑으로도 매입할 수 있어요. 아주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대출 받으면 저금리에 DSR도 보지 않고 그리고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통해 적합한 주거 공간을 지금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 자가주택을 먼저 마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종잣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주택이 있다면 뭐 그 외적인 부동산들도 많겠죠. 요즘에 가장 저렴하게 많이 나오는 게 다가구들이 많이 나와요. 다가구가 뭐죠? 토지 하나에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는 한 명입니다. 나머지 호실들은 월세를 주고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주택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다가구 건물도 요즘 너무 저렴하게 나오니까 이런 것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님, 저는 법인 물건으로
100여 개가 나온 물건을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품은 정리했고요. 내일 임장 가는데 이런 대량 물건 임장 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골라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동시 배당이라는데 배당까지 얼마나 예상하면 좋을까요? 나는 된다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조금 위험해. 왜냐면 이게 단독적인 부동산이면 얘만 진행하는데 이 A라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많은 거야. 약 100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100개가 동시적으로 경매가 진행돼요. 근데 이 중에는 특이한 권리가 설정된 부동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높게 보증금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혹은 유치권, 지상권, 선순위 임차권 등기 뭐 이런 권리들 때문에 무한정 유찰되는 케이스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번호가 다수 존재하는 것들은 전체 권리 분석을 다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상 문제가 없다, 일정 구간 떨어지면 다 낙찰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 입찰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치명적인 권리가 있는 부동산들이 한두 개라도 섞여 있다면 소유권 이전에서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동시 배당을 진행해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건 번호가 많다면 전체적인 권리 분석을 통해 낙찰가율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임장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A라는 부동산을 똑같이 보는 건 똑같아. 이 평형대의 전세는 얼마에 맞출 수 있고 월세는 얼마에 구성 가능하며 매매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주변 입지는 어떤지, 현 경매 물건의 컨디션은 어떤지 동일하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물건 번호가 많다면 동시적인 배당으로 인해서 소유권 지연될 수 있으니까 꼭 다른 물건도 권리 분석을 통해 수익 여부 그리고 소유권 이전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안전하게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붉은 태양님이 질문 주신 건데요. 빌라 조사할 때 뭐 평형대나 건축일자나 뭐 이런 것들을 대조해서 컨디션이 비슷한 빌라들의 실거래가와 호가를 조사해 봅니다. 근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럴 때 어떤 시세를 도태 기준으로 빌라를 알아보면 될까요? 라고 붉은 태양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세가 투명합니다. 아주 투명해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이나 실거래가를 통해 바로 이 금액이 싼지 안 싼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는 다르죠. 빌라는 많은 호실이 살아봤자 10개 호실, 적게는 4-5개 호실이 살고 있는데 거래된 이력이 없어요.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된 게 다 제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조망권, 향, 평형대, 서비스 면적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시세를 유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라를 살 때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빌라 시세 조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일대에 내가 만약에 보는 물건이 약 13평짜리다 라고 하면 주변의 빌라 10에서 20평대를 복합적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빌라 사러 갈 때 생각해 보세요. 중개사에 들어가셔서 사장님, 저 여기 전용 13평에 투룸 나와 있는 빌라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안 물어보죠?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사러 갈 때 중개업소에 가셔서 사장님, 투룸인데 최대한 큰 걸로 잘 구성된 걸로 신축급으로 빌라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통상 10에서 20평 사이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할 때도 10에서 20평대에 그 건축 연도와 비슷한 스펙을 가진 빌라들의 시세를 조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난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어. 그래도 난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빌라 조사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건축 연도 그리고 층수, 입지 등을 이 세 개를 대조해서 비슷한 빌라의 시세 조사를 우선 하세요. 그 다음에 평당가를 나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빌라가 전용 10평에 1억에 나와 있어 다들. 그러면 평당 나누면 얼마죠?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 빌라의 평당가 1000만원을 대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변 빌라를 조사하시고 평당 단가를 나눠서 그 평당 단가를 내 빌라에다가 대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빌라의 적정 시세를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 많이 뒤져도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면적을 보유한 빌라의 조사를 하시고요.
그 더 디테일하게 조사하고 싶다면 평당가를 나눠서 내 빌라의 시세 조사를 같이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자, 노은실님이 공장 경매 시 주의할 점은 뭘까요? 자, 공장은 여러 가지 체크할 사항들이 많겠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IC의 접근성입니다. IC의 접근성. 자, 공장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에 많이 배포되어 있죠. 지하철역 개통이 많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진출입할 수 있는 IC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상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나대지가 있어요. 여기 땅이 있었습니다. 여기 땅이 있는데 이 땅의 주인은 옆에까지 이동하는데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여기에 고속도로가 생겨버렸어요. 그럼 여기 땅 주인은 일로 어떻게 이동합니까? 무단횡단해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을 못하죠. 쭉 가서 밑에 땅굴 타고 들어가고 옆에 필지로 이동해야 돼요. 상당히 불편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생겨남에 동시에 소음도 막강해졌죠. 오히려 고속도로가 생기면 토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토지의 가치 상승 중에 아까 말씀드린 건 고속도로가 아니라요. 고속도로를 진출입할 수 있는 IC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IC가 반경 2km 안에 소재해 있어야 가장 베스트적인 공장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폭이죠. 대형 탑차나 트레일러가 회전할 수 있는 8m 도로를 가지고 있어야 가장 적합한 공장 용지라고 보여집니다. 이후의 과정은 뭐 폐기물이나 공장 건물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을 꼭 검토하셔서 수익성이 높을 수 있게끔 공장 경매를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라이브 방송 자주 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한 길을 바라보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들도 자리에 앉아서 막 손품으로 막 팔고 각종 데이터 짜집기 해서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 아닌 현장에서 소유자를 만나고 임차인을 만나고 부동산을 보면서 가치 전략과 출구 전략, 장점과 단점을 해결해서 부동산의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인 영상으로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길게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